안녕하세요. 우리건설기계 박성원 팀장입니다. 실내 코만도 SR2000ISE 발전기 사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스를 개봉하여 구성품을 확인합니다. 구성품은 발전기 본체, 한글 사용 설명서, 오일 주입하는 깔때기, 기본 공구 주머니, 이 비닐 봉투 안에 리모컨, 병렬 연결 케이블, AC 콘센트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발전기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연료 주입구, 위에 스파크 플러그 커버, 이동할 때 사용하는 손잡이. 다음 반대쪽 보시면 연료 레버 및 배터리를 차단해주는 스위치, 수동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리코일 스타터, 이쪽은 뜨거운 열을 배출시켜주는 머플러 배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뜨거움으로 맨손으로 만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 발전기를 제어해주는 컨트롤 판넬 조작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동을 켜고 끌 수 있는 스마트 스위치, 연료량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에코 스위치, 상단이 ON 상태, 하단이 OFF 상태입니다. AC를 과부하 걸렸을 때 엔진을 끄지 않고 리셋해주는 AC 리셋 버튼입니다. DC 12V 소켓입니다. 시거책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USB를 꽂거나 할 분들은 시중에 C가잭 USB로 꽂을 수 있는 그런 소켓이 있습니다. 듀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꽂아서 핸드폰 충전 USB 잭을 여기다 꽂아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DC 차단기입니다. DC 12V를 사용 중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쇼트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DC 전력을 차단해주는 기능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에 있고요. 차단이 되면 이 안에 있는 검정 버튼이 튀어나와 DC 전력을 차단해줍니다. 다시 제 상태로 할 때는 발전기 시동을 끄고 원인을 제거한 다음 다시 이 버튼을 눌러주면 원 상태로 다시 복귀가 됩니다. 이 부분은 220V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AC 소켓입니다. 220V를 여러 가지를 꽂으실 때 한 군데밖에 출력 단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3구로 되어 있는 T자형 있는 제품을 끼시거나 아니면 연장선이나 멀티탭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듀얼로 사용할 수 있는 병렬 연결 단자입니다. 제품 안에 동봉되어 있는 이 병렬 연결 소켓을 여기다가 꽂아서 빨간색 플러스, 검은색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꽂아서 듀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듀얼로 사용하려면 이 발전기가 2대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접지를 할 수 있는 접지 단자입니다. 이 상단에 계기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이 연료량을 확인해주는 연료 게이지 바입니다. 표시는 녹색등으로 되어 있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 시간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적으면 연료가 많이 부족하니 미리 보충하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에서도 더 연료가 많이 없는지 모르고 사용할 시에는 여기에 연료 경고등이 있습니다. 주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연료가 부족함을 경고해 줍니다. 이때는 엔진 시동을 끄고 연료를 충분히 보충한 후 다시 재시동 걸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우측에는 오일 경고등이 있습니다. 발전기 처음에 출고할 때는 엔진 오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오일이 정량이 없거나 오일 센서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오일 경고등이 빨간색으로 점등이 되면서 엔진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정량을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 우측은 파워바입니다. 현재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기가 얼만큼 먹고 있는지 10분율로 100%까지 되어 있지만, 이게 80% 미만으로 사용하시길 저희는 권장합니다. 너무 최대치로 쓰게 되면 발전기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과열돼서 수명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플러그 표시는 시동이 걸리면서 정상으로 가동될 때는 이 플러그 표시의 녹색 등으로 점등이 되면서 현재 상태가 정상임을 알려줍니다. 이 옆에 번개 표시는 과부하 경고등인데, 전기를 꽂고 이 빨간불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게 되면 그 기동부하를 치고 넘어가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 불이 계속 들어와 있으면 전력을 줄여주시거나 그 전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제품에 엔진 오일이 출고 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를 들어있는 이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볼트 두 개를 풀어줍니다. 볼트가 완전히 다 밖으로 나오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렇게 풀어주시면 볼트는 이 커버에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카바는 탈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단에 이렇게 손으로 넣어서 제껴도 되는데, 이 카바가 고정되어 있는 고무 클립이 세 군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있는 드라이버 뒤로 빼서 일자 드라이버로 변환을 한 다음 이 상단에 카바를 제껴주시면 부드럽게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 클립 위치 확인하시고, 여기에 구리스가 이렇게 발라있는 이유는, 구리스가 없으면 고무가 너무 뻑뻑해서 이 커버가 잘 안 빠지거나 잘 껴지지 않게 되어 있어서 구리스를 발라 놓았습니다. 엔진 오일은 휘발유 차에 들어가는 엔진 오일을 사용하면 되는데, 매뉴얼에는 10W30 또는 10W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예전에는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5W30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사용하는 킥스 5W30 G1 제품이나 1리터짜리 이런 걸 사용하시거나, 킥스 G5W30 4리터짜리 이런 거 하나 구매하셔서 교환하실 때 교환하시고 보충하시면 됩니다. 1리터짜리보다는 4리터짜리 사서 자주 교환해주고 해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커버를 열은 김에 내부에 보이는 중요한 부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화기 캬브레타라고 합니다. 연료를 요 안에 플로트 안에 저장했다가 엔진 안으로 분사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에어 필터입니다. 시동을 자동으로 걸을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이 부분이 엔진 오일 주입구이면서 교환할 때 배출해주는 오일 주입구 배출구입니다. 엔진 오일 주입구 캡을 손으로 돌려서 빼줍니다. 이 스틱에 보시면 오일이 소량 묻어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오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테스트를 할 때 주입을 하고, 테스트를 마친 후에 출하할 때는 오일을 다 빼고
출하하기 때문에 오일이 묻어 있는 거지 오일이 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일을 주입하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무조건 엔진 오일을 주입을 합니다.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호스랑 깔때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오일 주입구에 넣어 대주시고 엔진 오일을 조금씩 넣으면서 맞춰줍니다. 들어가는 양은 약 350ml에서 400ml 정도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평평한 지면에 땅에다 놓고 요 나사산 입구 앞에 흐르기 전까지 거기까지 넣어주시면 정량이 됩니다. 발전기를 이렇게 뒤로 젖혀서 가득 넣으셔도 안됩니다. 꼭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요 주입구 앞에까지 넣는 거를 정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일을 주입하였으면 오일 캡을 다시 잠가줍니다. 잠그실 때 억지로 나사산이 안 맞은 상태에서 억지로 졸리면 이 플라스틱 캡이 손상될 수 있으니 부드럽게 돌아갈 때 손으로 이렇게 조여주시고 마지막에 적당히 조여주시면 됩니다. 오일을 주입하였으면 배터리 단자가 조립이 되어 있는데 플러스 단자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마이너스 단자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아까 탈거한 커버를 하단에 두 부분을 먼저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밀착해서 좌우 상단 눌러주시고 십자 드라이버를 통해서 상단을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 주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연료 주입입니다. 상단에 연료 캡을 열어주시고, 연료 캡 상단에 보시면 오프, 온, 공기 레버입니다. 온 쪽으로 놔야 공기가 통해서 연료가 카브레터로 잘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보관 시에는 오프로 놓으셔서 기미를 헤어줍니다. 만약 사용 시 오프로 되게 되어 있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연료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 부릉부릉 하다가 꺼지는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온 쪽에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료캡 위에 연료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 휘발유나 이런데 들어있는 이물질을 걸러주는 망인데, 항상 이 필터를 통해서 연료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 망보다 입자가 고운 이물질이 딸려 들어가게 되면 카브레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주입할 때 이 부분을 꼭 통해서 하시고, 만약 더 꼼꼼하게 하겠다 그러면 면으로 되어 있는 가제 수건 같은 거를 하나 1차 필터를 더 덧대 주시고 연료를 주입하시면 아무래도 이물질 들어가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빨간색 표시는 상한선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휘발유 주입할 때 상한선을 넘치지 않게 주입을 하셔야 문제가 안 되니까 조금씩 넣으시면서 주입을 하시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약 3.5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료를 넣을 때 이 허스크바나에서 나온 콤비캔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쪽에 휘발유통은 5리터, 이 엔진오일통은 2.5리터. 사실 이거는 엔진톱 사용할 때 쓰는 콤비캔인데, 발전기 사용할 때도 엔진오일 같은 것도 여기 넣어서 야외에서 교환하거나 그럴 때 쓸 수가 있고, 휘발유도 여기다 넣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엔진오일은 집에서 교환하시겠다 면 여기도 휘발유 넣으시고 여기도 휘발유 넣으셔서
약 7.5리터를 보관하면서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니까 이런 펌킨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연료가 넘치지 않게 넣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눌리면서 자동으로 쭉 들어가다가 연료가 찼을 때 딱 놔주면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도 해주니까 이런 연료통도 생각해서 같이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료 주입은 휘발유 쪽 통에 놓고 눌러주시면 꿀꿀꿀꿀 하고 이렇게 연료가 들어가는 소리가 나다가 연료가 다 차면 멈춥니다. 그때 나서 빼주시면 연료가 흐르지 않고 잘 주입을 할 수 있는 허스크바나 콤비캔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료를 주입했으면 연료 캡을 꽉 잠그지 마시고 손가락에 힘을 많이 안 준 상태에서 이 정도만 느슨하게 잠가줍니다. 연료 공기 레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도 이걸 꽉 잠그게 되면 고무 캡으로 이 부분을 밀봉할 수가 있어서 연료가 잘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느슨하게 놓고 온에다 놓고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제 연료 주입과 엔진오일 주입이 완료되었으면 시동을 걸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쪽에 연료 밸브 겸 배터리 차단 스위치입니다. 배터리를 온으로 열어줘 전기를 흐르게 해줍니다. 이때 앞쪽 판넬을 보시면 이 스마트 스위치에 표시등이 들어옵니다. 다시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등이 들어왔다가 오토 초크가 드르르 소리가 나면서 꺼지게 됩니다. 처음에 발전기를 시동 걸 때는 이 스마트 키로 시동을 걸거나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어도 걸 수는 있지만 원래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거는 최초에 시동 걸 때는 리코일 스타터 수동으로 당겨서 시동을 걸고 약 10분간 둔 상태에서 배터리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완충이 된 상태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 때 이 에코 스위치가 상단에 온 쪽으로 오기보다는 아래쪽 오프로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야 더 시동이 잘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리콜 스타터를 꽉 움켜쥐시고 여기 처음부터 팍 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 올리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힘을 받아서 손에서 시동이 걸리면 스마트 스위치의 녹색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에코 스위치는 온으로 놔두면 저속 상태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필요한 연료량만큼 회전수를 조절해줍니다. 앞쪽에 피스톤 보시면 녹색불 현재는 4.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이 거의 6분으로 보시면 되고 4시간 6분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를 꽂게 되면 사용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연료 밸브를 열림 위치로 놓으시면 스마트 키의 표시등에 녹색등이 들어왔다가 점등이 됩니다. 다시 스마트 키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시간 4.1. 앞은 시간을 얘기하고 뒤에 1은 목숨을 의미합니다. 시동을 끌 때는 스마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불이 없어졌을 때 LED 밸브를 다시 12시 방향으로 차단을 해서 연료와 전류를 흐르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리모컨으로 시동 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료 밸브를 열림 위치로 놓으시면 이 녹색 불이 사라지고 나서 리모컨에 스타트, 스탑 있습니다. 상단에 스타트를 누르시게 되면 시동을 걸 때는 AC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항상 전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어느 정도 3분 정도 예언한 후에 꽂아주시는 걸 결정합니다. 그래야 리모컨으로 시동을 꺼보겠습니다. 목표를 스탑을 누르시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엔진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불이 깜빡깜빡한 게 사라지고 나면 마찬가지로 연료 밸브를 차단을 해서 연료의 흐름과 전류를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만일 스마트 스타트나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한 번에 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만 눌러 놓게 되면 2회, 3회까지 자기가 알아서 재시동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3회 안에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고요. 만약 3회 안에 안 걸렸을 시에는 여기에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면서 경고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 빨간색 들어온 상태에서 꾹 길게 눌러 주셨다가 다시 꺼지게 되면 그때 레버를 껐다가 다시 켜고 재시동을 걸어주면 되는데, 만약 배터리 전압이 낮거나 뭐 다른 원인이 있을 때는 계속 이 자동 시동을 권장하지 시도를 하지 마시고 수동 시동으로 걸어서 어느 정도 사용한 후에 10분 이상 사용한 후에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는 또 자동으로 시동을 걸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출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C 소켓에 전원선을 끄고 전원선을 끄고 불을 하나씩 켜보겠습니다. LED 두 개가 숫자를 보겠고, 개가 숫자를 보겠고, 부하를 걸게 되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시간 1.9, 빛 숫자가 6분으로 돼서 6분 50자 다시 좀 늘어났네요. 2시간 정도 좀 사용이 가능하고 약 40km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발전기를 끌 때는 지금처럼 전기를 끄고 소켓을 제거를 하고 시동을 꺼주시면 됩니다. 시동을 끄고 나서 항상 연료 밸브를 차단해 주는 것을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신기하다고 초반에 배터리가 충분히 완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껐다 켰다를 자동으로 반복하게 되면 배터리가 순식간에 전력을 소모해서 수명이 저하되게 됩니다. 계속 껐다 켰다는 하지 마시고 한두 번 테스트한 후에 배터리가 10분 정도 가동하면 완충이 되니까 완충을 하고 나서
조금씩 작동을 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이나 보관 시에는 이 휘발유의 가스 성분이 계속 밖으로 나와서 차 안에 이동하거나 그럴 때 위험할 수 있으므로 꽉 잠그시고 공기 레버를 5% 돌려서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발전기 잠기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발전기를 사용하고 다음날 또 사용할 때는 상관없지만 뭐 일주일 후나 한 달 후 이런 식으로 언제 쓸지 모를 때에는 그냥 두시게 되면 이 안에 카브레타의 연료가 고인 상태로 보관하게 되면 카브레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수리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십자 드라이버로 커버 볼트 2개를 풀어줍니다. 일자로 변화해서 뒤로 커버를 젖혀서 열어줍니다. 여기 보이는 카브레타 하단에 드레인 볼트가 있습니다. 이 십자 볼트를 통해서 이 드레인 호스를 앞쪽으로 놓고 종이컵 같은 거 하나를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종이컵 하나 받쳐주시고 들어와서 십자 볼트를 풀어주시면 이 호스를 타고 이렇게 연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가 나오다가 이 컵 안에 있는 연료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다가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 다시 잠궈서 이대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까지는 이 카브레타에 있는 연료만 드레인 시켜주면 되지만 한 달 이상 몇 달 후까지 언제까지 쓸지 모른다 그러면은 이 연료 탱크에 있는 뚜껑을 여시고 이 필터를 제거를 하시고 그 흔히 시장에서 우리 간장 자바라라고 하는 그 자바라 펌프, 손 펌프가 있습니다. 그 손 펌프를 이용해서 휘발유를 자신의 연료통으로 거꾸로 최대한 뽑아내시고 바닥에 있는 연료는 다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연료 밸브를 뒤쪽에 있는 연료 밸브를 열어주시고 이 드레인 볼트를 풀어주시면 쭉 나오다가 한참 나오다가 더 이상 안 나온다 싶으면 앞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더 빼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러면 연료 밸브를 차단하시고 이 드레인 볼트도 차단을 하고 그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시면 휘발성이 없게끔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에어필터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십자 드라이버로銀색 볼트를 풀어주십니다. 어느 정도 풀고 나면 카바를 앞으로 빼서 이 공간이 흡수하기 때문에 잘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도 빼주시고 이 카바를 앞쪽으로 해서 좌우로 빼고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카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카바를 내려놓고 요 안에 들어있는 스폰지 필터가 에어클리너 필터입니다. 새거일 때나 뭐 사용을 얼마 안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지만 이 상태, 이 가벼운 이 상태랑 요 안에 깨끗한 상태를 확인하셔서 차후에 나중에 오염이 됐다 싶으면 이 부분을 먼지를 털거나 에어건이나 이런 걸로 청소를 해주시면 되고 심하게 오염이 됐다. 심하게 오염되는 이유는 뭐 주변에 뭐 먼지가 많거나 이런 좀 환경적으로 좀 안 좋은 곳에 사용할 때는 여기 필터에 오물이 많이 끼고 젖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필터가 많이 심하게 오염되면 엔진의 연비를 안 좋게 해주는 주범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엔진 안에 카본 같은 게 많이 축적돼서 시동이 안 걸리거나 엔진의 불안전 연소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스파크 플러그에 카본 같은 게 끼어서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배기구 쪽 머플러나 이런 데를 막히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에어 필터는 엔진 오일 교환할 때나 수시로 열어서 자주 확인을 하셔야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고, 심하게 오염된 상태에서는 이거를 그 중성세제, 흔히 말하는 뭐 퐁퐁이나 주방세제 이런 거를 여기다가 쭉 짜주시고, 미지근한 물로 주물주물 해서 수세미 빨듯이 쭉 해갖고 물기를 쭉 꽉 쥐어서 쭉 짜준 다음에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그냥 자연 건조, 햇볕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서 자연 건조를 시키시거나, 급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못 기다리겠다 그런 분들은 헤어드라이기, 집에 있는 헤어드라이기로 따뜻한 바람인데 약한 바람으로 멀리서 쭉 불어가지고 잘 건조해서 이렇게 가벼운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잘 말려서 다시 여기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낄 때는 이 위치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대로 잘 보시고 껴주셔야 됩니다. 껴주시고 커버 옆으로 넣어서 테두리 맞춰서 살짝 밀어주시고, 마지막에 14볼트를 조여주시면 에어컨과 파가 조립이 됩니다. 배터리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직류 전원 장치라고, 이런 소형 12V 자동 충전기가 시중에서 뭐 2만원 안쪽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거는 아주 구형 제품이고 신형들은 이보다 더 간소하게 조그맣게 나오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이용해서 AC 전원에 꽂으면 전원볼이 들어오고, 여기에 단자가 플러스 빨간색, 검은색, 마이너스 단자가 있습니다. 요 연결된 상태에서 차단 레버를 끄고 플러스에 집게를 연결을 하시고, 마이너스에 충전되는 이런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도 이렇게 금액으로 따지면은 얘도 몇만원 해요. 그래서 너무 싸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뭐 당장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완충이 안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배터리를 장시간은 사용 안 해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완충됐는지 확인을 해서 배터리를 항시 충전을 해서 보관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거는 뭐 선택 사항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충전기를 이용해서도 이 배터리를 충전해서 보관할 수 있다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엔진 오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일 교환 주기는 최초에는 10시간 사용 후 안에 있는 오일을 다 배출시켜 주시고 새 오일을 넣어 주시기를 권장하고, 이후부터는 매 사용 시간 50시간마다 교체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단 오일을 넣는 방법은 아까 그 깔때기, 봉봉된 깔때기를 통해서 넣으실 수가 있는데, 빼는 방법은 요 오일 캡을 여시고, 일단 열었다 가정하고 오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전단지 일수 대출, 이런 전단지를 주워서 여기 밑에 구멍 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모양을 잘 접어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 이 기계 앞으로 기울이게 되면 기계 안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어서 아래쪽에 이 종이를, 전단지를 타고 그 밑에 받칠 통을 하나 놓으시고 앞으로 기울여서 쭉 해서 이 종이를 타고 흐를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이런 전단지가 뭐 없다, 종이컵 같은 걸로 받쳐 놓고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빼서 해주시고, 만약에 그냥 이런 앞쪽에 종이 같은 걸 안 대주시면 요 기계 안쪽에 스펀지나 요 바닥에 오일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뭐 오일이 어디서 새는 것 같다, 뺄 때 묻은 것들 때문에 오일이 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거는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는 거니까 전단지 같은 거를 요 안에 넣어서 벽을 만들어서 그 종이를 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앞으로 뭐 이렇게 기울여서 다 빼주고 새 오일로 넣어주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은 이 캐브레타의 이 부분이 오토 초크 이 스로틀 밸브입니다. 이 오토 초크가 밸브를 열게 되면 뒤쪽에 연료 밸브를 열면 이렇게 닫힘 상태로 자동으로 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껐다 켰다 하거나 뭐 연료가 어느 정도 들어서 초크를 안 써도 될 때 가닥에 연료가 많이 들어서 노크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이 카바를 여시고 이 오토 초크를 열림 쪽으로 놓은 상태에서 이게 열림입니다. 요게 닫힘이고 열림 쪽으로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노크 현상을 해결하면서 시동이 걸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하나쯤은 알고 계셨다가 이 방법 저 방법 썼는데도 안 된다 그때 초크를 열림 상태로 놓고 시동 걸어 보시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요 캐브레타 여기서 연료가 새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연료는 이 캐브레타 내에 플로트가 연료가 어느 정도 차면 뚝 떠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안에 그 니들 핀이 있어요. 그 밸브 핀하고 막아주는 부분에 이물질 같은 게 아까 그 필터 여과망을 뚫고 미세한 이물질들이 글로 들어가서 거기에 틈새를 막아줘도 벌어주게 되기 때문에 연료가 오버히트 하는 라인은 이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에어 필터 쪽이나 캐브레타 옆면이나 요 바닥면 쪽 여기를 만져보시면 이렇게 막 연료 같은 게 묻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리한 그 사례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때는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연료 밸브를 잠가 주시고 연료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요 볼트 십자 볼트를 살짝 풀러서 드레인을 어느 정도 시켜주면 요 안에 플로트가 빈 상태가 됩니다. 빈 상태에서 발전기를 한 10cm 정도 높이 들었다가 바닥에 통통통 몇 번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살짝 충격을 주시고 그러면 요 안에 운이 좋으면 플로트가 덜렁덜렁 되면서 다시 위치가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연료 밸브를 열면 연료가 어느 정도 쭉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고 나서 다시 잠가 주시고 재시동을 걸고 요 휴지로 여기를 닦은 상태에서 다시 한참 지켜본 다음에 말랐는지 안 나오는지 연료가 흐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 놓으시고 만약에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안 잡힌다 그때는 캐브레타 수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 이물질 들어가서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제품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가 연료를 넣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무상 수리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무상 수리가 아니라 유상 수리이기 때문에 인근에 가까운 수리점에서 캐브레타 청소를 받으시면 한 몇만 원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뭐 지역에 가까운 데가 없다 그러면 또 저희 쪽으로 수리를 의뢰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문제가 되는 거를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려면 연료 필터에 1차 필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는 게 뚜껑을 열고 이 필터가 있는데 여기보다 면으로 된 가지 수건, 거즈 수건 같은 거를 여기다 하나 덧대서 1차 필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아무래도 요 입자 요거보다 좀 더 고운 거를 그 거즈 수건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필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거 쓸 때는 면으로 되어 있는 걸 쓰셔야지 나일론 재질 이런 걸 쓰시면은 안 되니까 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즈 수건 그런 거를 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특성상 완전히 방전이 되게 되면 충전을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명이 더 확 줄거나 아예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연료 밸브
다시 항상 끄면은 차단하는 거 주의하시고, 중간중간에 뭐 두 달 안 쓸 때도 두 달에 한 번쯤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배터리 충전기로 충전을 해서 배터리 상태를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이 발전기 AC 콘센트에 대부분 뭐 1구밖에 없으니까 3구짜리 T자형으로 되어 있는 뭐 스위치 있는 타입으로 그런 걸 또 해서 바로 쓰셔도 되고, 소음이 있어서 좀 떨어뜨려 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장선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단도로 되어 있는 연장선 말고 릴통으로 이렇게 감아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적은 메타수가 보통 30m, 많게는 50m 이런 제품이 있는데, 그런 릴통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이 전기선에 보시면 이 미리수가 있어요. 2.5mm 정도 되는, 최소 2.5mm 되는 그런 전선 두께가 되는 그런 제품에 10m씩 해서 2개 정도, 한 최대 20m까지 연장해서 쓰시기는 권장하지만, 그 이상 되게 되면 제품에 그 주파수가 멀어지거나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0m 이내에 2.5 스퀘어, 20m 이내에서 사용하시기를 저희가 권장합니다. 그리고 발전기에 전기 제품을 연결하기 전에는 사용할 제품의 소비 전력을 계산하여 전격 출력 1.6kW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출력 계산하는 방법은 전압, 이게 220V 전압 곱하기 전류, 제품에 뭐 출력 와트수가 나와 있는 거는 계산을 안 해도 되지만, 와트수가 안 나온 거는 A라고 되어 있는 전류, 암페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압 곱하기 220 곱하기 전류 암페어, 뭐 예를 들어 2암페어다 그러면은 440W 출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애매하다, 그런 거 애매하다, 계산하기 애매하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과부하 표시등을 보시면서 전기를 켜서 조절을 하셔서, 이게 불이 잠깐 깜빡이면서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 번개 표시, 과부하 표시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 제품은 사용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들은 기동부하가 필요한 그 제품들이 있어요. 그는 뭐 모터나 뭐 컴프레셔, 아니면 에어컨, 냉장고 등 사용할 때는 소비 전력의 곱하기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계산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걸 계산을 안 하고 이 표시창도 안 보고 그냥 돌아가는지 계속 그 전기만 보면서 하다가 이 과부하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그 컨트롤 유니트라고 있어요. 이 제품 안에 있는 전자 제어 장치, 그 컨트롤 유니트가 손상이 돼서 나중에 엄청난 수리 비용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꼭 유의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전기를 오래 사용하려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요약해서 잘 정리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잘 지켜줍니다. 두 번째, 구입한 지 한 달 이내에 신선하고 깨끗한 휘발유를 주입합니다. 세 번째, 맨 바닥에 놓지 않고 박스, 벽돌 등을 이용하여 위에 놓고 사용합니다. 네 번째, 장시간 사용 안 할 때는 카브레타의 연료를 꼭 드레인 시켜주고 배출하고 보관합니다. 다섯 번째, 연료 밸브를 잠궈 배터리 전원은 반드시 차단하고 2달에 한 번씩 충전해서 확인해 줍니다. 여섯 번째, 에어필터 청소를 자주 하여 줍니다. 일곱 번째, 습기가 많은 곳이나 비 오는 날은 사용을 자제합니다. 여덟 번째, 발전기 내부와 외부를 에어건 등으로 청소하여 보관해 줍니다. 아홉 번째, 보관 및 이동 시에는 발전기를 눕히지 않습니다. 열 번째,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 출력 계산을 잘하여 용량 범위 내에서 사용합니다. 11번째, 공랭식 엔진은 과열이 될 수 있으므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12번째, 검증되지 않은 자작한 방음 커버나 덕트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3번째, 제품 박스를 버리지 않고 보관 시 박스에 담아서 습하지 않은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14번째, 사용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합니다.
이상 발전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서비스 문의는 010-2357-8235 박성원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